KF-21 전투기에 장착될 차세대 국산 엔진이 기존 F414 엔진보다 3배 강력한 출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항공 기술력이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KF-21의 9호기에는 순수 국산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전투기 독립 개발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개발 초기부터 독자적인 엔진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 미국산 GF414 엔진을 능가하는 출력을 갖춘 차세대 엔진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전투기 엔진보다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고 더 높은 마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F414 엔진의 최대 추력이 약 22,000파운드, 98kN 수준이었던 반면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엔진은 30만 파운드, 134kN 이상의 강력한 출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KF-21이 5세대 전투기와 동급 이상의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산 램제트 추진 기술이 적용된 신규 엔진은 마하 3.5 이상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대부분의 전투기, 엔진을 뛰어넘는 성능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 전투기 기술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기술력에서 세계 정상급 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KF-21 엔진 개발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완전한 국산화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외부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고 자주국방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기술 독립을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9호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 가공을 완료했으며 최종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성공적으로 검증되면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일부 항공 강대국들만이 보유한 전투기, 엔진 개발 기술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은 F-35조차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비행 능력을 확보한 램제트 추진 기술은 미국조차 아직 완전한 실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로 KF-21이 이를 적용함으로써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의 새로운 엔진이 실전에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략적 역량은 극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고출력 엔진 덕분에 KF-21은 더욱 빠르고 강력한 기동성을 확보하게 되며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향후 무인 전투기 개발 및 스텔스 전투기 개량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이러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폴란드, UAE,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산 엔진 탑재가 본격화되면 수출 경쟁력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KF-21의 강력한 성능과 가격 대비 우수한 가성비는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KF-21의 국산 엔진 개발은 대한민국이 항공 방위 산업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조차 인정할 정도로 강력한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한 전투기 개발국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KF-21의 엔진이 최종 검증을 거쳐 실전에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방산 수출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KF-21을 기반으로 어떠한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 미국. 중국과 군함 격차 벌어지는데 조선업 낙후, 한국 투자 유치해야. 미국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군함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렛 사이들 미 해군 연구개발획득 담당 차관보 대행은 11일 현지 시각 하원 군사위원회 해군력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미국 조선업은 전투력을 항구적,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선박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미국 조선업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높고 안전하며 첨단인 군함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면서도 함정 인도가 대략 1에서 3년은 늦어지고 비용은 계속해서 전반적인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2016년 군함 355척을 운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3년에는 미래 전장 수요에 대응하려면 그보다 많은 381척, 무인정 제외, 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3월 기준 295척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작년에 발간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이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이며 그 숫자가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해군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냉전 이후 조선업 투자를 소홀히 해온 데다 정부의 보호와 예산에 의존해온 미국 조선업체들이 오래전에 경쟁력을 상실해 함정 건조 수리 역량이 크게 퇴보했습니다. 의회 조사국, 커스의 해군 전문가인 로널드 오로크는 이날 소위원회에 낸 보고서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처럼 노동 투입량을 줄이는 선박 설계를 개발하는 등 생산성 향상 관행과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해군 함정이나 함정의 일부를 일본과 한국, 유럽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도 있지만 미국 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의 유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규정제 10장 제8679절은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국방부 세출법안에도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는데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캐세이스의 연구진은 이날 발간한 선박전쟁, 시프워즈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기여하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을 입항시키는 세계 해운사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국의 주요 화물을 중국산 선박에 운송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 기업과 자본이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국 조선소와의 거래를 끊게 하고 미국의 유사 입장국들이 비슷한 조치를 하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조선업에 장기간 투자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세계 핵심 국가들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조선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투자 공조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일본, 한국, 유럽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는 프렌드 쇼어링,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3. 헤리티지 재단 한일의 전술핵 배치해야. 북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공중 투하형 전술핵무기 B-61 핵폭탄 및 각종 핵 탑재 순항미사일을 한반도와 일본 등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11일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미국 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냉전 때는 소련만이 미국의 유일한 핵 경쟁국이었으나 현재는 중국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는 핵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각각의 맞춤형 억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유럽에만 200개 미만의 전술핵을 배치한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도 전술핵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에 전략핵무기는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낮은 북중러에 비전략핵무기에 대응하기에는 체급이 맞지 않아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는 논지다. B-61 핵폭탄은 현 시점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전술 핵무기로 알려져 있다. B-61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미국군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해 약 30억 달러의 비용으로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 비행단 기지에 전략 핵무기를 배치해 F-35A를 통한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에 2024년 억제 논문상을 주기도 했다.